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일단 여기 아침에 우리 지수부터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날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상승이 좀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죠? 8월 말부터 이제 오늘이 9월 23일인데, 지난주 이제 9월 20일까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일단 이제 지난주까지 마감을 잘 해놨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아침에 이제 강세 출발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미국 증시 체크를 잠깐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공개방송이 내일까지 이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단은 이제 현재까지 9월달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시황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종목들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이게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가 지금 어디냐면 이제 신고가, 여기 사상 최고가죠, 그죠? 그 목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금요일날 이제 신고가를 바로 못 내고 약간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59%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이슈도 있었고, 그 앞전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협상도 일단은 뭐 차관급 회담이었죠. 그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뭐 차관급 회담 그 얘기가 나올 미중 무역 협상할 때 이제 뭐 다음에 장관급 10월 달에 또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튼 요번에 이제 그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고가는 내지 못하고 그냥 전 고점까지 왔다가 살짝 이제 눌리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이제 0.5%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크게 오르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고요. 현재 하지만 지금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합이죠, 그죠? 아침에 약간 이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질 않고 이제 지금 양봉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0.13% 정도인데 지금 소폭 이제 약간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네. 미국 증시가 오른 게 없는데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낙폭과대가 이제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오랜 조정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부연 설명들을 드릴 건데, 작년부터 1년 넘게 이어졌던 이제 미중 무역 그 전쟁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많은 조정을 받았었고, 최근에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도 좀 있었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심리를 완전히 이제 눌러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오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앞에 워낙 이제 급락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전문가 이제 10년 전문가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전문가 경력만 지금 11년 차가 10년이 넘었는데, 저도 이렇게 전문가라면서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사실 처음이에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었지만, 증시가 1년 6개월 넘게 조정을 받은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지치고 힘드셨겠죠. 근데 방금 보신 차트처럼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증시가 지금 요 최근에 것만 봐도요, 그죠? 최근 6개월만 봐도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뭐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급등을 하면 좋겠지만 뭐 쉽지 않겠죠, 그죠? 증시라는 게 떨어졌던 것들을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도 걸리고, 여러분들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막 손실 나신 것들 바로바로 막 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겠죠. 일단 뭐 종목들이야 각각의 재료도 있고 이제 뭐 실적 같은 것들이 좋은 것들은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수거든요. 지수 자체는 뭐냐면 올라갈 때 앞에 매물대들을 좀 이제 뭐예요, 청소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좀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아무튼 이제 그 주식시장이 오랜 조정을 마치고 이제 종목들도 지수도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느껴지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뉴스도 안 좋은 뉴스들로 이제 도배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의 그 무너진 심리가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듯이 지수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은 개인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실 뿐이지, 실제로 지금 지수나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많이 하시죠? 예, 돌멩이님 어서오세요. 네. 개별주보다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대형주들 쪽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업종 대표주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 철강주 쪽에서는 뭐 포스코겠죠? 이런 이제 업종 대표주들이 불을 뿜으면서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낙폭과대로 많이 떨어졌었던 그거를 다 만회를 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만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개별주들도 지금 이제 불이 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법은 되게 간단해요. 뭐 이제 수많은 기법과 수많은 이제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려고, 수익을 많이 내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이제 전략을 잘 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자꾸 이제 그 힘들어 하시냐면, 현재 시장 상황을 파악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는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개별주 흐름을 이제 얘기를 쭉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종목 얘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하면 내가 여태까지 오랜 조정 때문에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냈었는데 수익을 이제 쉽게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가 좋은 종목을 추천하고 설명을 아무리 잘 드려도 현재 상황을 모르면, 시장 상황을 모르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타를 쳐야 되는데 그걸 장기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중장기로 가져가면 수익이 100%, 200% 이런 이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그냥 하루 이틀을 못 견뎌서 잘라버린다든지,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단기가 적합할 때는 단기에 맞게, 아니면 이제 스윙. 저는 이제 스윙하고 단기 매매도 해요. 저희 방에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도 이제 지금 내고 있는데, 기본은 스윙하고 중기예요. 왜냐면 편안하게 이제 뭐 잦은 손절이나, 그죠? 손절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내기에는 단기 매매도 재밌지만
스윙하고 중기 이렇게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고 이제 단기를 곁들여서 하게 되면 스윙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아까 좀 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오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좀 많이 보시죠, 그죠? 사실 차트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 큰 흐름을 먼저 잡고 그 뒤에 차트를 보시면 그 차트를 봤을 때 분석했을 때 그 정확도 있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차트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확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큰 흐름을 잡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차트만 놓고 보잖아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이거를 차트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정도면 올라갈 만큼 올라왔네. 이제 떨어지겠지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월 말에 이제 그 투매 나오기 직전에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지수가 회복을 시켜놨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지금 어디에요? 여기까지 회복을 됐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면 차트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못 올라가겠지. 왜요? 이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떨어졌다가 뭐 다시 가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여기서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지 그 생각하겠죠.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이 그 개인들의 생각을 이제 읽고 자기들만의 다른 방법을 이제 행동을 취하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차트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만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당연히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수지 않습니까, 그죠? 지수가 만약에 꺾인다면 어떤 종목, 어떤 개별주들이 급등을 할까? 대형주가 꺾이면은 이제 중소형주가 올라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지금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란 얘기입니다. 차트만 보시면 안 돼요.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도를 높여야죠, 그죠? 네. 일단 지금 조정이 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제가 한 달 넘게 삼성전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요 자리죠.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더 길게 볼까요? 공개방송이니까 이걸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저희 정회원들한테는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 오늘 공방 참여하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테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인데 아까 이제 방송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왜 이렇게 요번에 그 고생들을 많이 하셨냐면 미중무역 전쟁 때문이죠.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락했던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작년 6월 초죠. 벌써 이제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여기가 대충 48,000원인데요. 이 48,000원을 못 뚫고 계속해서 밑에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려고 하면 여기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급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쭉 끌어올렸어요. 여기서 이게 이 자리 올해 초인데 여기서 치고 나갔으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을 거고 코스닥 지수도 꽤 올라왔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이럴 때마다 자꾸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웠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아직도 미중무역전쟁 진행 중이죠, 그죠? 네. 그런데 맨날 올라오려고만 하면 눌렸던 이 자리를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용하게 돌파를 시켜놨어요.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5만원 돌파가 임박했다 이런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5만원을 가건 6만원을 가건 그건 그 가격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여기를 여기를 급락을 해서 이 밑으로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못 올라오고 힘들어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차트에다가 이제 이평선은 이평선이라든지 뭐 이평선을 설정해 놓고 아니면 뭐 지지선이라든지 저항선 이런 것을 설정해 놓고 분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 거 맞는데 정확도를 높이려면 말 그대로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를 못 올라오고 있었는지, 도대체 이 가격대, 이 저항, 이걸 이제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하죠. 이 저항선의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를 뚫었는데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못 올라갔던 여기를 드디어 돌파한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어때요?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것 같고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여기를 뚫고 올라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식 투자 이렇게 전문가는 이제 10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뭐 20년 넘게 했는데 저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뉴스 보고 부자 됐다는 분은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뭐 이런저런 뭐 기법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 뭐 이제 좋은 종목 갖고 인내했더니 수익이 많이 났다, 뉴스를 거꾸로 읽어서 수익 많이 났다, 이런 분들은 부자 됐다는 분은 많이 봤어도 내가 뉴스를 보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뉴스 백날 보셔도 소용없어요. 세력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세력들이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뉴스 속에 많이 있죠. 왜요? 개인들 다 속여버리려고. 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5만원 얘기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고 미중무역전쟁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판 붙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포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뚫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이제 5만원을 이제 회복을 하고 53,000원, 55,000원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2,0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에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 매매 안 해요. 매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이 없겠죠?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런 이제 그 뭐예요, 업종을 대표하는 그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 지금 불이 나게 막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누가 올리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릴까요? 여기 포스코 주가 한번 보세요. 대형주 먼저 얘기해드리고 그 뒤에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올려버리죠? 이 무거운 대형주가 하루에 여러분들 6%씩 급등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보세요. 불을 뿜고 올려버리죠? 이게 9만원 초반이었는데 12만원까지, 즉 주가가 한 달 만에 대형주가 30% 급반등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대형주 쪽으로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대표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지금 더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뭐부터 사? 여러분들 현금 생기시면 뭐부터 사세요? 개별주 위주로 사시죠? 외국인들은 뭐부터 사겠어요? 그 업종의 대표주부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왜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급등한 이유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대형주를 땡겼는데 그 대형주 중에서 대표주들을 먼저 땡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거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와요? 여기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었던 게 바로 여기였거든요. 이 매물대를 지금 뚫고 올라왔잖아요. 대형주들이 신고가 날 때 이게 지금 52주 신고가 낸 거거든요. 대형주들이 52주 신고가 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뚫은 다음에
살짝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가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 우리나라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니까 이 두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낙폭과대주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신고가 나는 종목을 노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분산투자 하시는 분들은, 몰빵 하시는 분들이야 뭐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래도 몇 종목 분산투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신고가 나는 것들 있죠, 이거 두 개를 같이 사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 낙폭과대주들은 낙폭과대주 나름대로 급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이거 내는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신고가기 때문에 저항이 없겠죠? 그러면 부드럽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거를 이제 고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나는 거를 고르셔도 돼요. 무얼 하든지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기에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요. 즉,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중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아직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 내시기에 가장 좋은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지금 대형주를 얘기를 몇 개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큰 돈 있죠. 큰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신흥국이죠. 네,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뉴스만 보면은 신흥국이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뭐 경제 불황이다, 뭐 경제 둔화, 뭐 아래 공포, 뒤에 공포,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전이요? 네. 코알라님이죠? 네. 제가 이제 여기 시황 잡아드리는 걸 쭉 다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돼요. 네. 좀 더 들어보세요. 네. 개별 주기까지 쭉 해드릴 거니까, 이제 쭉 듣고, 이제 그때 판단하셔도 돼요.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뉴스는 이제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머징 마켓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지금 어때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요. 안 내려가죠? 전 세계 증시 잘 보세요. 뉴스만 보지 마시고, 어딥니까? 여기. 중국 상해 증시를 다시 보시면 7월달 있죠? 네, 7월달부터 이만큼 급락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7월달부터 급락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중국도 7월달부터 하락했어요. 그럼 중국도 미국하고 무슨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문제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7, 8월달에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증시가 급락한 게 아니라 그냥 신흥국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때 중국이랑 같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회복시켜놨죠? 원래 자리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문제, 그 뒤에 뭐 지소미아 파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셔가지고, 특히 그 중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손절매를 많이 한 거예요. 개인들 손절하게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정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급락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갔죠? 개인들 손절시켜가지고 물량 다 받아낸 다음에 세력들이 원래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하락했던 거죠. 7월달에 여기를 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조정은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데 그게 어디냐? 대형주 쪽에서 먼저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 뭐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유명한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CS 들어보셨죠? 네, 크레디트 스위스인데 스위스. 우리가 보통 이제 CS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신흥국 중에서 투자 매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이제 한국경제 쪽에서 이제 기자님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기자님도 이제 놀랬던 것 같아요. 압제가 많은데 뜻밖의 바이코리아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이런 데서 있죠. 보통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잘 안 내요. 네. 이런 보고서 잘 안 낸다고요. 근데 이런 보고서를 낼 때는 왜 내는 줄 아세요? 매집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세력이잖아요, 그죠? 네. 외국계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데서 이런 보고서를 내는 거는 매집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시죠?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주가가 알아서 올라갈 때까지 내버려 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집을 우리가 보통 우상향 매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제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CS에서 바이 코리아 보고서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사요 지금. 과거에도 많이 사놨고요. 더 사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만 지금 뭐예요? 신경을 안 써요. 지금은 단기를 해도 수익이 잘 날 수 있고요. 스윙, 중기, 장기, 대용주, 소용주, 중용주, 가치주 뭘 해도 지금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 열심히 조금만 노력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수익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고요. 아무튼 외국계에서는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런 기사를 안 보시고 맨날 뭐 봐요? 망한다, 뭐 우리나라가 뭐 경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죠? 정말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나쁜 기사도 보기는 보셔야 돼요. 하지만 딱 중심을 잡고 좋은 기사와 나쁜 기사를 같이 놓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쁜 기사만 보시잖아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도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류라고 하죠. 물류가 줄어들겠죠, 그죠? 아니 경제가 안 좋은데 뭐 물류 시장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 세계 경제가 안 좋다는 기사를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9년 만에 최고점 찍은 벌크선 시황, 페노션, 대한해운, 콧노래. 이게 뭐냐면 보시면 발틱 운임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해운이에요. 해운. 물류죠, 그죠? 네, 육상이 아니고 이제 해운이라고요.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물류인데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운임지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화물 어디 보낼 때 그 화물차 그 배송비 있지 않습니까? 그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운임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물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대요. 2011년도, 2010년, 2011년도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010년이 고점이죠. 2010년 말이. 지금 이만큼 하락했던 이제 해운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다시. 9년 만에 최고치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벌크선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운송하는 게 뭐냐? 철광석, 석탄, 곡물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중국하고 인도가 석탄 수입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중국하고 인도가 뭐 하는 나라예요? 그 대표적인 이머징 마켓이죠. 전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철광석 같은 것도 그렇고. 왜요? 왜겠어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경제가 불황인데 공장이 잘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걸 수입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를 바다에서 나르고 있는 그 벌크선사 이런 이제 해운주들이 지금 운임이 막 올라가고 있다잖아요.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같은 여기 실적이는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택시회사로 따지면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5,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회원주들도 앞으로 좋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 세계가 경제 침체가 올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 이제 뭐 운임지수가 발틱 운임지수가 이걸 BDI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경제가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속고 사실 거예요? 응?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요? 주가가 올라온 경우인데 뭘 팔아먹습니까? 네.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 바닥을 여기 한 분이 지금 뭐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기 페노션하고 대한해운 주가를 한번 보세요. 팔아먹을 게 뭐가 있어요? 바닥을 찍고 있는데. 제가 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종목을 좀 추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언론한테 많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이제 좋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과 관련돼서는 좋은 기능하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엔 별로 없더라고요. 네. 정보도 조금 늦게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저도 뭐 소개시켜드렸지만 언론사에서 나쁜 뉴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뉴스도 내보내주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식시장은 오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왜요? 아까 삼성전자 보여드렸죠?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정리해드리고 이제 개별주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삼성전자 보세요. 52주 신고가 확실하게 났죠? 그리고 미중무역전쟁 그때부터 하락했던 이제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만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47,000원, 48,000원 여기를 뚫은 여기를 돌파한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5만원, 6만원까지 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 안 있죠. 모든 종목이 다 들어버린다고요. 네. 좋은 기사를 찾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고요. 제 방송 계속 들으세요. 네. 저녁 방송도 이제 뭐 낮에 하는 공개 방송도 이제 하지만 저녁에도 이제 저녁 방송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네. 꾸준하게 들으시면 제가 거기에서 좋은 기사 찾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저녁마다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저녁에 방송할 때는 제가 좋은 기사 꼭 이제 찾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포스코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업종 대표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거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간상 여기 어디에요? 중국 상해 증시만 보여드렸는데, 그죠? 네. 중국 증시가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요. 뉴스만 보면은 뭐 중국이 폭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브라질 같은 나라도 보실까요? 대표적인 이제 이머징 마켓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지 않습니까? 브라질 보세요. 잠깐 하락했다가 바로 또 신고가 날려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브라질 쪽 급등하면 이머징 마켓 폭등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이머징 마켓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CS 같은 투자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싸다,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 매집 끝났으니까. 매집이 끝났으니까 자 친구들아 우리 같이 올리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세력이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매집을 끝낸 거죠. 충분히 싸게 살 만큼 샀으니까 이제 알리는 거예요. 올리자. 우리가 올려서 수익을 한번 크게 내보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안 좋은 기사만 보시면서 자꾸 속고 계신 거예요. 주식 투자는 아까 돈 버는 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거 간단하다 그랬죠? 뭐 어려운 기법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눈치를 빨리 챈 사람이 수익을 많이 가져갑니다. 눈치를 가장 늦게 채는 사람,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을 거의 못 내거나 아니면 진짜 병아리 눈곱만큼 이제 고만한 수익밖에 못 내시는 거예요. 눈치 싸움이에요. 언제 그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겠어요? 바닥을 찍고 딱 돌아서는 순간 그때 눈치를 채고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종목으로 들어가시든지 어디로든지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자신이 없다.
종목 뽑을 자신도 없고 시황 볼 자신도 없고 옳은 기사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최소한 지금 종목을 빨리 사셔가 좋은 종목을 사셔가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그냥 맨날 뉴스만 보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계속해서 뜸만 들이시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뜸 들이면 안 돼요. 눈치를 빨리 채고 움직이셔야 그래야지 수익이 이제 극대화 되십니다. 네. 목소리가 이성균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끔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태까지 시황을 이제 잡아드렸죠. 자, 그러면 대형주만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네. 중소형주로 지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1년 넘게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드셨죠, 그죠? 단기 매매도 잘 안 되시고, 그죠? 뭐 중장기도 잘 안 되시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좀 내시기에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 상승과 조정이 서로 반복이 돼요. 근데 급락이 들어와도 반등이 나오고, 그죠? 급락했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 솔직히 수익 내기가 그래도 좀 쉬워요. 그죠? 잘 요 파동을, 요 패턴을 잘 이용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요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 잘못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얼마나 증시가 여러분들 힘들게 했냐면 개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수익 낼 수 없는 장이었죠. 급락했죠? 반등 없어요. 급락했죠? 반등 없어요. 급락했죠?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개인들이 너무 지쳐서 못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3, 4월 달쯤에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또 급락 나오죠? 반등 없죠. 급락 나오고. 이렇게 1년 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서 많이 떠나기도 하셨고, 스윙, 중기,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단기 매매 위주로 가시거나, 대형주 위주로 하시던 분들이 개별주로 이동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하시던 분들이 개별주로 갔어요.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중소형주들이 견뎌내지를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도 이제 개인들이 좀 하셔야 되고, 중소형주도 좀 개인들이 좀 하고, 테마주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개별주나 테마주 쪽으로 개인들이 막 몰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쉽게 올려줄까요? 안 올려주죠. 개인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완전히 박살을 넣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심하게 흔든 다음에 올라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도 독해져가지고 개인들이 딱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양봉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양봉이 아니고 이제 음봉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들만 힘드셨느냐? 세력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력들도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크게 올려야 되는데 세력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릴만 하면 급락 나오고, 그죠? 세력도 힘들었다잖아요. 세력들도 요번에 엄청나게 물렸다는 얘기가 많아요. 요즘에 이제 요번에 돼지열병 터졌죠, 지난주에. 갑자기 바이오주에도 세력들이 꽤 물려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돼지열병 터지니까 세력들이 너도 나도 다 돼지열병 테마주로 둔갑을 시켜서 종목이 지금 막 수십 개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이런 거 터지면 솔직히 테마주 20개 이상 안 움직여요. 정말 과열됐을 때나 그러지, 어지간하면 상한가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고요. 한 5개 다 따져봤자, 급등하는 거 다 따져봤자 20개 이상 안 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돼지열병 관련주가 50개가 넘을 겁니다. 아마 10% 이상 급등 나오는 게 50개가 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졌어요. 왜요? 세력들이 자기들도 물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다 지금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 돼지열병 파주 쪽에 의심 신고 2개 들어온 거는 이제 돼지열병 아니라고 판명이 났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뭐예요? 오늘 아침에 또 돼지열병 저기 김포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또 신고 들어오니까 대번 올려버리죠. 올린다기보다 들썩들썩 거렸을 거예요. 그죠?
이제 불씨를 살리면서 계속 이제 그러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튼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돼지열병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세력들이 그 전에 많이 물렸었단 말이에요. 세력들도. 근데 세력들도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자기들도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세력들은 일반 개인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처럼 하루 이틀 그렇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달 동안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최소한 한두 달 이상 걸려요. 왜냐면 세력들이 5% 10% 먹으려고 단타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뭐 100% 아니면 그 이상 200% 300%짜리 그런 이제 큰 급등을 만들어서 세력들이 수익을 내려고 작업을 하는데 세력들 입장에서 참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려고 하면 그냥 꺾어버리니까요. 자꾸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력들도 옳게 어떻게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력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세력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하고 있겠어요?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지 아세요? 원래 이렇게 낙폭과대가 심하면요, 제가 전문가면서 주식하면서 20년 넘게 주식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저 처음 봐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급락이 들어오면 반등이 나오긴 하죠. 근데 반등 나올 때 어때요? 세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지저분하게 올라온다고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죠. 앞에 음봉이 있건 말건 개인들이 물렸건 말았건 뭐 세력들이 물렸건 뭐 했건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자, 그럼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개인들은 대부분 이 차트를 보면 여기까지 다 올렸으니까 떨어지겠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봐라.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고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 쪽에 돈이 들어오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별말을 안 하네. 미국이 신고가 임박해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미국 신고가 나오고 중국 상해 증시가 저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세력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해야죠. 증시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럼 어디가 급등하겠어요? 대형주 쪽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력들은 뭐 하겠어요? 중소형주, 특히 테마주 쪽에서 크게 한번 올려버리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쪽이 어디예요? 중소형주, 특히 요즘에 개별주, 테마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그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맨날 그냥 뉴스만 보시는 거예요. 뉴스 보면 맨날 뭐라고 그래요? 아래 공포, 경기 침체래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장단기 역전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런 게 나오면은 항상 폭락했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장단기 금리 역전됐을 때도 역전되고 나서 폭등 나온 적도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대. 폭락한 것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 지금 폭락했어요. 그게 급등할 때는 막 시장이 불안하다, 망한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니 그 문제가 됐던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니까 그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급등했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게 급락을 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근데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왜 폭락했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왜 급등하는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개인들이 주식 사면 안 되니까요. 저희 방은 단기 매매도 하고 수익 중기 이런 걸로 이제 자금 순환이 잘 되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리딩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단기 매매도 하지만 미국 국채가격 같은 거 시황 다 잡아드리고 설명 다 해가면서 합니다. 왜요? 단기 매매도 큰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 보고 해야 돼요. 미국의 지금 상승하는 주도 업종이 반도체인지 바이오인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해야지 큰 맥을 잡을 수 있거든요. 단기 매매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참고하세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서 단기를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그런 것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나 미국이랑 뭐 이제 중국 증시를 보면서 생각이 깊은 거예요. 아,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자, 세력들이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세력들이 지금 어디에서 주가를 끌어올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지금 잘 보세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돼지열병 관련주는 올해 4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크게 한번 급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터진 게 아니었는데 요번에 지난주 화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돼지열병이 터졌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돼지열병 관련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열병 관련주는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 이미 큰 급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갑자기 터졌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갑자기 터졌는데 세력들이 준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보통 이런 돼지열병 관련주 같은 이런 바이오 같은 이런 유의 돼지 하여튼 짐승 쪽에서 터진 동물 쪽에서 터지는 이 전염병들은 보통 겨울에 터져요. 보통 겨울에 터진다고. 옛날에 조류독감 관련주 있죠? 그거 세력들이 보통 언제 매집하냐면 9월, 10월, 11월 달쯤에 매집을 해요. 그때 이후에 터지니까. 신종플루나 이런 이제 바이러스 질병 있죠? 그런 것들 언제 세력들이 매집하냐면 한 9월 지나서 매집을 해요. 10월이나 11월 그 사이에. 그때 많이 터지니까. 돼지열병이 터지긴 터졌는데 얘는 그냥 사시사철 다 터지거든요. 근데 뭐 세력들이 뭐 준비를 못한 거지 아무튼. 뭐 앞에서 급등했다 떨어진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돼지열병은 지금 세력들이 이제 급하게 또 매집을 또 해야 돼요. 네, 갑자기 또 저기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들었다 놨다 엄청나게 심하겠죠. 돼지열병 관련주 지금 단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선발주자 잘못 고르시면 들어가서 진짜 머리만 아프시고 돈을 못 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세력들이 거칠게 막 음봉 때리고 10% 20% 급락 급등을 반복시키면서 굉장히 힘들게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후발주자들은 조용히 매집하고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상세한 패턴이 궁금하실 텐데 그 패턴은 오후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오전에는 지금 이제 조금 더 방송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1, 20분만 더 진행을 하고 우리 회원들 또 리딩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그건 오후에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더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아, 개별 테마주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맨날 그냥 내가 허탕만 쳤구나. 이거를 아마 무릎을 치실 겁니다. 아니 머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머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오후 2시부터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오후에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한 달 전부터 대북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달 전에 대북주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대북주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고 우리 회원들한테 매수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대북주 왜 샀는 줄 아세요? 대북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난티죠. 오늘 제가 공개방송 오랜만에 진행하는데 저 공개방송 자주 안 합니다. 근데 그 공개방송 할 때 저희 방 종목을 잘 노출을 안 시킵니다. 잘 노출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노출을 안 시킵니다. 왜냐면 공개방송을 아난티도 저희 방 보유 종목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개방송 할 때 종목을 이미 매도한 거는 노출을 하는데 매도 안 한 것들 현재 보유 중인 것들은 제가 노출을 안 시켜요. 왜냐면 종목이 노출되면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입어요. 저희 방은 왜냐면 대량 거래 터진 종목을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개인들 대부분 대량 거래 터진 종목들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희 방은 거래가 없을 때, 그러니까 매수 맥점 그런 자리에서 종목이 추천나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종목을 무료로 같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노출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망가져요. 망가지면 저희 회원들이 피해를 봐요. 저희 회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기존 회원들이 많고 투자 금액도 이제 뭐 많겠죠. 당연히 회원들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이 박살난다고요. 망가져요. 그래서 공개방송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먼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방송창에 아무것도 안 띄워놔요.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래서 무료 방송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의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양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 회원분들 그 종목들이 노출이 되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할로님도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지난달에 이미 8월달에 대북주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뭐 아난티로 따지면 이제 이런 자리였겠죠. 실제로 아난티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기법 강의 해드린다고 여기서 쭉 이제 차트 설명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을 고르실 때 차트는 조금 뒤에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을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큰 흐름부터 잡아야 돼요. 아까 이제 뭐 대형주, 삼성전자 얘기 쭉 했었죠. 지금은 개별주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주 잡을 때는, 대형주 시황 잡을 때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머징마켓, 돈 흐름 이런 것도 쭉 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차트를 보는 거예요. 개별주를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큰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이제 뭐예요? 차트를 보고 기업 분석도 같이 해야죠. 왜냐면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할 건데 부실 기업을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단 하루짜리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부실 기업은 피해야 돼요. 왜냐면 그 하루 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전문가분들 대부분 다 그러세요. 아무튼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기업의 가치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도 확인해야 되겠죠. 세력의 매집을 봐야 되니까요. 자, 이제 그 방법이 이제 그래서 이 대북주를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난티를 차트부터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대북주를 좀 사야 되겠다. 이미 추천한 것도 있는데 그 종목도 잘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종목이 추해 나가면 공략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 다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요즘에 제가 북한 얘기 참 많이 하죠. 우리 회원들 아마 그러실 거야. 아, 북한 얘기 또 하시네. 대북주를 좀 사셔야 되거든요. 또 우리 방에도 신규 회원들도 또 사셔야 되고 무료 회원들도 좀 사셔가지고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대북주는 수백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회원들이 좀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왜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듣는 사람 머릿속에 이제 세뇌시켜 드리려고요. 이건 좋은 거니까요. 그죠? 돈이 되는 쪽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그게 각인이 되겠죠?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귀에 딱지가 앉으실 정도로 들으시면 실제로 수익이 나십니다. 올해 초에 수소차라든지 작년 말에 대선주 같은 거 정확하게 얘기를 많이 해드렸더라고요. 반대로 고점에서도 또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무료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저녁 방송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저녁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대북주 얘기를 여기서 왜 많이 했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대북주를 굉장히 안 좋게 본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는 대북주가 많이 갔었죠, 그죠? 작년에는 이제 대통령 대통령 바뀐 지 1년도 안 됐었어요. 작년 4월달에. 작년 4월달부터 대통령이 대북주가 올라왔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 대통령 인기도 좋았고 지지율도 좋았고 뭐 북한 관련된 이슈가 신선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반응도 좀 이제 많이 이제 시들해졌고 그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북주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왜 안 좋게 보느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이걸 누가 좋게 보겠어요? 올라갈 때는 좋았지만 대북주들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붕괴됐거든요. 대북주들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누가 이걸 좋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그랬어요. 개인들이 안 좋게 보면 반드시 거기서 급등이 나오더라. 실제로 그래요. 개인들이 포기하고 이제 도저히 난 이건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면 꼭 거기에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회원들이 안 사시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더 해드렸냐면, 이게 종목 추천, 전문가가 종목 추천하는 게 이제 설득이에요. 이게 뭐 강요가 아니고, 아무리 유료 회원 가입을 하셔도 설득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미국 얘기를 했어요. 미국 얘기.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봐야 된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를 보면 대북주를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면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 아 잠시만요.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고 막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대북주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미사일을 엄청나게 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더 하락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제가 봤던 건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였어요. 이거를 봐야 된다. 왜냐면 북한은 지금 되게 힘들어요. 경제 제재가 받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힘들다고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이제 말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관계가 맞으면 서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제 뭐예요? 서로 이제 막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뭐 서로 친서 보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난 뭐 김정은이 좋아 막 이런 그런 이제 특유의 그 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게 뭐 예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좀 이제 안 좋게 가기보다는 한동안은 좋게 갈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세력들이 이용할 것 같다. 아까 제가 그랬죠. 세력들의 생각을 잘 읽어야 된다고. 세력들이 요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끌어올릴 것 같다. 그런데 개인들은 좋게 안 본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여러분들 좋게 안 보면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 개인들이 신경 안 쓰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대형주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대북주를 사셔야 됩니다. 추천 나가면 꼭 사시고 기존에 사놓은 것들 잘 가지고 계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 좋은 수익이 날 거다. 실제로 그리고 올라갔어요. 아난티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이런 데서 얘기했어요. 이런 데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8월달에 한번 이제 큰 흐름 잡아드리고 기법 강의한다고 9월달에 추석 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비 한 30%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추석 전에 그랬어요. 무료회원들한테도 추석 전에 종목 좀 사놓고 추석 세러 가시라고. 대북주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잘 올라가죠? 네. 실제 말만 하고 종목을 추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짧게 스윙으로 추천한 게 뭐냐면 서정기전이에요. 오늘도 대북주 올라가죠, 그죠? 네. 자꾸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서로 좋은 얘기가 나누고 있다고요. 보면 서정기전이 여기 3,600원대 추천이 나갑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삽니다, 실제로. 엄선해서.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딱 이제 대량 거래가 보이면서 눌림목이 들어가죠. 네. 요런 매수 맥점에서 딱 매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올 때 여기 4,400원, 4,500원 요런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수익이 20% 이상 났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스윙이죠. 네. 팔고 다른 종목으로 이사 갔어요. 대북 철도주 중에 하나예요. 뭐 대북주 철도주 하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높이 떠 있는 종목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저희 방에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70-80%가 직장인인데 직장인분들한테 문자 보내서 다 리딩을 하거든요. 회원들 다 문자 받아서 매매를 해요. 오죽하면 저희 방은 스마트폰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면 문자로 매수 사이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직장인분들이 매수 매도가 편할 정도면 뭐 가정주부건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다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이 편할 만한 종목들을 추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추천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할 필요도 없고 기업도 괜찮아요. 이거 낙폭과대주였는데 수익도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를 공략할 때도 이미 급등해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건 사실 직장인분들은 어려워요. 뭐 지금 보시면 뭐 제일바이오나 이글배처럼 막 대량 거래 터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공략하신다? 그 직장인분들, 특히 주식 매매 잘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나 일이 바쁘신 분들은 이런 종목 추천받아서 이런 데서 수익 내시면 얼마나 편안하게 수익 내시겠어요. 이게 스윙으로 나갔던 거죠. 스윙, 중기 이런 것들인데 금방 끝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스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대북주로 지금 수익 낸 거 하나만 딱 공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희 방에 지금 뭐예요? 대북주 중에 가스관 관련주 하나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장적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0% 넘게 막 급등하고 있어요. 대북주 중에 지금 몇 개가 지금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단톡방에 나간 것도 지금 뭐 가스관 관련주도 막 급등하고 있네요. 가스관이 왜 급등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뭐 철도하고 가스관 얘기를 슬쩍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북주들 널려 있어요.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이. 왜요? 너무너무 싸거든요. 이만큼 올라왔죠? 팔았어요. 그럼 대북주가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왜요? 수많은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발주자가 있으면 그 뒤에 후발주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개별주 장세, 화려한 개별주 장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화려한 개별주 장세가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후발주 장세로. 네. 선발주자가 치고 나가고 그 뒤에 바로 후발주자들이 움직이는데 이 후발주자를 노련하게 공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선발주자가 뭐다라고는 다 알죠. 왜냐면 먼저 올라가니까 유명하니까 다 아는데 후발주자 공략하는 거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으로 오시면 이런 것도 후발주자들 있죠. 편안하게 수익 나요. 보름 만에 20% 수익 났는데요. 20% 넘게 수익 난 거예요. 3,600원대인가 매수해서 4,400원 위에서 팔았으니까. 지금도 뭐 단기 고점이죠,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내일까지 공개 방송할 건데 얘기해드릴 거 진짜 많아요. 얘기할 게 많다는 건 뭐예요? 지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서정 기자 한번 보세요. 이왕 말 나온 김에 기법 강의도 잠깐 해드릴게요. 보시면 예, 돌멩이님. 네. 예, 그럼요. 네. 돌멩이 말씀대로 이제 단기를 하더라도 저희 방 회원이신데 네. 단기를 하더라도 보통 바로 급등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중기 수익 등등 이제 정말 손실 없이 매매한다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데 사시면 손절할 필요도 없어요. 손절을 왜 걱정해요? 바닥인데. 그리고 보세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오랜 조정을 겪다 보니까 우리 흔하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뭐예요? 왜 전쟁 같은데 참전했던 군인들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심리의 싸움인데 뭐 돈의 전쟁, 심리의 그 싸움인데 조정이 너무 오랫동안 길어지면 실제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어떻게 돼요? 막 진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오래 겪고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이제 겪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아무리 이렇게 싸게 사드려도요 조금만 올라가도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앞에 조금씩 나다가 확 자빠지고 이렇게 급락하는 걸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와도 막 금방 팔아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안타까운 거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불쌍한 게 그러니까 뭐 진짜 뭐 본인들이 원해서 이런 조정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견디지를 못하고 팔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빨리 전문가 찾으셔야 돼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의지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듯이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이 뭐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분들은 빨리 의사 찾으셔야 돼요. 그게 누구겠어요? 전문가예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빨리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왜 보세요. 이게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주가가 올라올 때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 저항 있죠.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항이 없죠. 그냥 올라오죠. 이거 차트로만 얘기해 볼까요? 차트로 얘기하면요, 여기 올라오다가 휙 떨어져야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차트를 여태까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꺾어진다고. 근데 꺾어져 안 꺾어져요? 거래도 없이 그냥 올라오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왜 이렇게 쉽게 올라올까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올해 7월달, 8월달에 신용 반대 매매 엄청나게 나오게끔 세력들이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용 쓰시거나 그런 분들 다 털렸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일본 수출 규제 그 문제 터지고 뭐 8월달에 조국 장관 이런 문제 터지고 지소미아 터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다 갖다 손절 때리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주식을 사지도 않아요. 다 손절 때리고 사지도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들이 주식을 사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래 보유하지도 않고 여기서 아직 들고 있는 사람도 조금만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세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세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세력은 첫 번째 물량 확보를 해야 돼요. 세력이 자기들이 주식을 사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인들이 주식을 안 사네요? 조금만 올라오면 개인들이 막 주식을 팔아버려요? 물량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싼 값에 막 세력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세력들 신났어요, 요즘에. 물량 확보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자기들이 올리죠? 올리는데 개인들이 방해를 안 해. 싸게 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좀 팔 텐데, 시세 차익을 놓고 팔 텐데, 개인들이 산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량 확보도 쉬운데, 개인들이 사질 않으니까 팔지도 않아요. 그걸 샀어야 팔죠. 그죠? 여기 앞에 저항 자리. 이미 다 팔았어, 개인들이. 신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래 없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 비타민님, 제가 채팅 치신 거 지금 봤네요. 네. 특별 이벤트는 지금 여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담당자분이 여기 좀 써주세요.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신났단 말이에요. 신났어요. 물량 확보도 쉽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는 사람은 10% 수익 날 거 100%, 200%짜리 수익 나오십니다. 3%, 5% 수익 날 거 30%짜리 수익, 30%, 50%짜리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눈치를 늦게 챈다. 100%, 200%짜리 수익 날 거 보통 여러분들 스윙으로 가시면 보통 우리 방에서는 30% 전후 수익 나와요. 이게 짧게 내는 거예요. 스윙 중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 50%에서 100%짜리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많이 나온다고요. 기간은 짧아요. 왜요? 기간이 왜 짧겠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요? 예, 실력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도 시장이 받쳐줘야 그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맨날 이렇게 급락하면 실력 발휘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조금만 맞춰주면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세력들이 지금 신났다니까요. 외국인들은 대용주가 너무너무 싸가지고 너무너무 신났고, 대용주는 대용주대로, 그 다음에 개별주 쪽에서는 세력들이 지금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눈치를 좀 빨리 채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에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세요?
맨날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회원들이, 특히 무료 회원분들, 저희 유료 회원들은 제가 맨날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 세뇌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무료 회원들이 이걸 모르시고 맨날 좋은 종목들을 그냥 눈치도 못 채시고, 그죠? 조정이 끝나고 이미 상승이 시작된 것도 눈치를 못 채시고 이러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개별주들이 대북주만 있느냐? 아니죠? 이거 말고 뭐가 또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이제 중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국일제지가 저희 방에서 올해 가장 큰 수익 낸 게 국일제지예요. 뭐냐면 매수를 이런 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이거 이미 다 팔았어요. 네. 올해 가장 큰 수익 낸 게 이건데 300%대 수익 나왔어요. 저희 방에서 스윙하고 중기, 단기도 하는데 단기는 이제 양념이에요. 스윙 중기 위주로 가는데 중기를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수익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매집을 이런 데서 합니다. 1,000원 정도에서 1,000원, 1,100원, 1,200원 요 사이에서 매집을 했어요. 팔 때는 당연히 4,000원, 5,000원에서 팔았겠죠. 그냥 주가가 저희 매수한 거 대비 4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300% 이상이 났어요. 중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스윙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정기전,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써니전자 보세요. 지금 써니전자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겁니다. 예, 이호님 감사합니다. 네.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가 뭐겠어요? 이거 대표적인 대선주죠, 그죠? 안철수지 이제 테마주인데 이런 데서 매집이 이루어집니다. 스윙이죠. 어서 팔았겠어요. 3,000원 정도에 샀나요, 이거? 3,000원에 추천해서 지금 4,000원대에 있습니다. 대충 계산하셔도 30%에서 40% 정도 수익이겠죠. 이런 게 스윙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중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벌써 이제 회원들이 수익을 챙겼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3,000원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 이게 뭐예요? 시장이 나빠요? 뭐가 나빠요? 대북주, 대선주 열심히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TV만 틀면은 조국 장관 얘기 나오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전문가로서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왜요? 주식 관련돼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그게 뭐겠어요? 대선주죠. 이 조국 장관 이 사태가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목 얘기는 안 합니다. 종목 얘기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는 안 하죠. 하지만 종목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튼 일파만파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종목들이 이미 8월달부터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개인들 뭐 지소미아 파기, 일본 수출 규제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을 때 일반 개인들 그래서 애국 테마주들 뭐 모나미나 이런 것들 막 고점장에 사서 물리고 있을 때 우리 회원들은 뭐 하셨느냐? 이런 거 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뜨겁게 이제 열광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누르고 있는 거 이런 거 사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대선주 사야 됩니다. 아까 대북주 쭉 설명해드렸죠, 그죠? 대북주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대선주는 설명을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대선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수익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대선주는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지수가 회복이 빠르게 되면서 올라오니까 회원들 돈 잘 돌게 해드리려고 매도를 해드리겠단 말이에요. 수익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죠? 큰 수익도 노리시는 거. 아까 국외처럼 뭐 300%짜리 이런 수익도 굉장히 원하세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가져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스윙은 뭐예요?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제 팔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계좌 내에 돈이 계속해서 돌면서 아까 중기 200% 300%짜리 그런 식이 나오겠죠? 실제로 저희 방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다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매일매일 단기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건 이제 개인 성향이고, 나는 좀 직장생활하고 바쁘다, 특히 이러신 분들 있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시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이게 좋습니다. 왜요? 잦은 손절 같은 게 없거든요. 단기 매매는 좀 이제 손절의 리스크가 좀 큰데, 이렇게 가시면 손절 리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단기 매매 조금씩 하면서 양념치듯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장 상황이 받쳐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받쳐준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으로 얘기 돌아가서 다시 해보면 삼성전자 15가 내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저희가 재선을 하려면 미국 증시 폭등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국민들, 특히 중산층들한테 표를 많이 얻기 때문에 미국 증시 폭등시켜야 돼요. 폭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면 안 올리겠어요? 올린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올리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때까지 북한을 눌러야 되니까 북한하고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세력의 생각을 읽은 거라니까요. 내가 세력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대북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머징마켓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개별 쪽에 있는 세력들은 뭐 하고 있어요? 대선주 갖고 안 올릴까요? 올리게 돼 있어요. 왜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 잘하면 30%대 지지율 나올 수도 있어요. 당선될 때 41%였는데 40%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선주, 제가 세력이라도 대선주 올려버립니다. 왜요?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이 사람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부인이 지금 감옥 가게 생겼거든요. 장관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대권 후보들 당연히 수혜를 입지 않겠어요? 맞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급등 나오겠죠. 그거를 노리시라는 거예요. 시장에 받쳐줘요, 안 받쳐줘요? 받쳐주잖아요. 대북주는 대북주대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별주, 여러분 테마 좋아하시는 분 중에 대선주. 대선주가 한번 움직이면 최소한 종목에 100개 이상 움직입니다. 바이오주, 저리 가라고 하세요. 바이오주는 그 대북주, 대선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오주가 안 가면 코스닥지수 안 올라온다고요? 여태까지 코스닥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대북주하고 대선주가 같이 움직이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세력도 여태까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수익 많이 못 냈다 그랬죠? 제가 세력이면, 내가 매집해놓은, 제가 세력이라면, 전 세력 아니에요. 저 전문가예요. 제가 세력이라면, 내가 매집해놓은, 작업해놓은 그 종목을 뭐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올려버리겠네요. 여러분이 세력이면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 나오는 거예요. 화려한 개별 주정세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써니전자 보셨죠? 이미 벌써 여러분들 얼마나 올라왔는지 잘 보세요. 요게 저점을 찍은 가격이 대충 2,700원이거든요. 2,700원인데 지금 4,000원이에요. 얼마 올라왔어요? 대충 계산하셔도 네? 50%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대충 계산해도 50% 올라왔어요. 벌써 이만큼 비싸다고요. 주식을 여기서 산 사람들하고 여기서 산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은 불안해요. 왜? 대량거래 터지고 위에서 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요? 떨어져 봐. 내가 더 사줄게. 내려와 봐. 내가 또 들어갈게. 이거 아닙니까? 배짱이에요. 배짱을 부리려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황을 크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큰 그림을.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5일선 깨지면 불안해서 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고, 21선 깨고 떨어지면 또 인터넷 검색해봐야 되고,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네네. 여러분들이 이쪽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만큼이나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주, 대북주 얘기해드렸죠? 이것만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국제유가 관련돼서 급등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관련주도 움직일 거고, 이란하고 중동 쪽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 관련주 있죠?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올라가요. 전쟁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폭락할 것 같죠? 어느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 국가들이 폭등이 일어납니다. 왜요? 제조업 쪽에 제조업이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별주, 옛날에 바이오 위주로만 좋아하셨죠? 근데 대선주, 대북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최근에 터진 돼지열병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심지어 이란 관련된 만약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국제유가 수혜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수소차 같은 것도 올라가겠죠. 지금 9월달이죠. 9월 말인데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지나면 미세먼지 엄청나게 올 거예요. 예, 잠시 동안 잊고 계셨죠, 그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밀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주들 급등하겠죠. 올해 3월달에 급등 많이 했거든요. 이미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지금 6개월 이상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안 올라올까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관련주들 지금 바닥 대비 30% 이상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나중에 얼마나 비싸게 사시게 되겠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들 많이 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수소차 같은 거 다시 반등 안 나올까요? 대표적인 미세먼지 수혜주가 수소차인데 급등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선거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 때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겠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 급등할까요? 안 할까요? 급등합니다. 그 대선주랑 그게 합쳐지면 대선 정책주가 되죠. 엄청나게 급등 나옵니다. 앞에서 보혜양조 뭐 남산알미늄 급등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인맥주라서 그거밖에 못 간 거예요. 정책주는 그거보다 2배, 3배 이상 급등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무리지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이라면 정책을 쏟아내지 않겠어요? 왜요? 정권 잡아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고요. 세력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신났다니까요, 지금. 세력들이 잠을 못 잔다는 소문도 있어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죠. 대선주를 할까, 대북주를 할까, 뭐를 할까 지금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뭐 하시냐면 코스닥 지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서 아이고 이게 되겠어?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저항선에 딱 오니까 아이고 못 올라가고 버벅거리네. 떨어지면은 다시 사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주식을 팔고 또 현금만 들고 계시네요. 지수가 떨어지면 종목이 다 떨어집니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옛날에 바이오주가 왜 그렇게 유명했는데요. 지수가 안 가고 지수가 급락을 해도 심지어 바이오주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이제 끝났죠, 그죠? 네. 물론 좋은 종목도 올라올 것도 좀 있겠지만 바이오주에겐 제가 뭐 내일이나 뭐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해드릴게요. 개인들이 지수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코스닥 지수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뭘 보고 있어요? 세력들의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목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주나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아까 서정기전 보셨잖아요. 짧은 기간에는 20%짜리 20%대 수익. 그죠? 그리고 아까 대선주 얘기 드렸죠? 대선주 중에 최근에 단기로 들어간 게 있어요. 단기 매매 한다 그랬죠, 그죠? 단기 매매 뭐 했냐면 이거였어요. 국제화품이었어요.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단톡방도 있는데 거기서 추천 나갔는데 여기서 추천 나갔습니다. 여기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9월 16일이죠? 지난주에 추천 나갔는데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날 추천 나가고 화요일날 22%까지 급등 나왔어요. 추경매수 안하고 그냥 전날 미리 사놨어요. 네. 그 다음날 쭉 끌어올릴 때 단기 매매니까 잘 팔았겠죠.
우리 회원들이. 그죠? 네. 잘 파셨죠? 22%까지 그때 나왔어요. 단기 매매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왜 샀냐면 차트 보고 산 게 아니에요. 차트는 마지막에 봤어요. 왜 샀냐면 대선주예요. 누구요? 조국 장관이 잘생겼죠, 그죠? 그분이 잘생겼어요. 뭐 인품을 떠나서 일단 잘생겼어요. 네. 근데 홍종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뭐 진짜 잘생겼어요. 네. 진짜 얼굴에 무슨 정말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될까? 전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국 관련 이제 그 수혜주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고 그 중에 그 관련주가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단기를 추천해서 회원들이 수익이 나셨죠. 보세요. 제가 지금 1시간 넘게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오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시작했다. 얘기를 쭉 이제 그 다음부터 대형주, 뭐 미국 다우지수, 중국 상해 증시, 삼성전자 얘기 쭉 풀어가면서 지금 개별주, 테마주까지 쭉 왔죠? 네. 어때요? 제가 말한 대로 회원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수익을 내고 있죠? 저 종목 추천 많이 안 해요. 심지어 저는 무료 종목 추천 함부로 안 합니다. 무료 종목 추천은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종목을 압축해서 추천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종목들을 추천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미세먼지 관련주도 이런 것들처럼 지금 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그리고 빨리 내고 싶으시면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조금 인내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지체 없이 수익을 내고 싶다. 그 눈치를 빨리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수익 국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빨리 채시라는 얘기예요. 1시간 반 동안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빨리 좀 머릿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시고 좋은 종목으로 그 다음에 좋은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승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기 뭐 미세먼지 지겹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세먼지 오면 사실 지겹죠, 그죠? 하지만 미세먼지 테마주를 그 개별주들을 딱 사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세먼지 저희 방에서 이미 앞에서 크게 했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위닉스 저희 방 이건 중기 보유 종목이었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이거 이따 매매일주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원이 매매일주 올려주신 게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신라젠 있거든요. 신라젠 물려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신용까지 쓰셔가지고 신라젠 물려가지고 이 당시에 굉장히 고생했던 회원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위닉스를.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신라젠에서 수천만원 손해를 보고 있던 거를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시켜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저희 3, 4월달에 3월달에 미세먼지 관련주로 수익 많이 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 찍고 또 슬쩍 올리죠. 위닉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무료 종목 추천 함부로 안 합니다. 공부시켜드리려고 흐름 잡아드리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때 이거 말고도 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싸잖아요. 실제로 우리 회원들 미세먼지 관련주 지금 사고 있다니까요. 이미 떠있는 이런 자리의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국제화풍도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종목 추천이 어디서 나가요? 이런 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자리에서 나가잖아요. 급등하기 직전에 이런 자리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써니전자 종목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종목 얘기 많이 하면 이게 자랑질하는 걸로만 이제 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종목을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지금. 네, 아무튼 이제 써니전자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잡아드리잖아요. 실제로 3,000원에서 매수 사인이 나갔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데는 얼마나 조용하게 사서 수익이 났겠어요. 서정기준도 보세요. 이런 데서 추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아난티 이건 이제 기법 강의용으로 제가 쓴 건데 이런 데서 얘기한다고요. 이런 데서.
그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빨리 눈치를 채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들 많이 내시고 성공 투자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저희 방 회원들 종목들도 리딩을 더 해야 돼서 제가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오후 방송은 제가 2시부터 진행을 할 건데 2시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오후 방송에서는 이제 지금 오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에서 더 이어서 이제 왜 종목들을 어떻게 그러면 테마라든가 개별주,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방송은 2시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유, 목소리 좋다는 얘기 오늘 많이 해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더 준비를 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는 제가 여기 편안한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네,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고, 네, 이따 오후 2시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